그 다음 이제 내용이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뭐 뉴빌리지 사업 뭐 본격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뭐 LH에서 뭘 좀 뭐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공공임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 결국에는 공공임대는 저가의 주택을 임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데는 효과는 없지만 전세라든가 그 월세에 대한 시장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가격을 급하게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은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도 신속 공급 확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건 짧게 한번 말씀 주시죠. 근데 이거는 네. 지금 1기, 2기, 뭐 2.5기, 1.5기, 이제 3기 신도시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3.5기 신도시라고 그래야 되나? 4기 신도시라고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5년까지 지금 4배 규모인 총 8만 호에 대한 발표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 더 많이 풀어서 아파트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엄청나게 토지 가격이 상승할 거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주변 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왜 보상을 하려면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서울 신규 택지 지구의 발굴은 토지 가격 인상과 주변의 사실상 땅값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에만 좀 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지역은 서울 외곽 지역이 아닌 서울 도심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도심 지역에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정비 사업을 좀 유연하게 좀 빠르게 신속하게 진짜 진행을 해서 서울 도심권 안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지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린벨트 막 함부로 풀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역세권이라든가 젊은 층들이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도 지금 될까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또 너무 외곽은 또 수요가 없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지금 3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에 그린벨트를 풀려면 사실상 지도 딱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서울의 안에서 녹지가 계속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심을 파괴하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글쎄요. 굳이 이렇게 신규 택지지구로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지정해 놓은 것들을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 쭉 보면은요, 시청자분들 제가 그냥 쭉 내렸어요. 그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뭐 이런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뭐 PF를 뭐 늘려서 막 건설을 빨리 해주겠다, 보증을 늘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냥 그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완화를 해주고 자금을 많이 풀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게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대표님. 네. 지방 중공업 미분양에 대한 세액 부담 경과. 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지방 중공 저기 탭이 나오는구나. 네. 자,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 원시취득 50% 감면. 이거는 그냥 원시취득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입자 입장에서 보면, 자, 봐보세요. 기존 1주택자가 25년 왜 자꾸 25년 12월일까요? 25년 12월이나 27년 12월이 뭐가 한이 맺혔나 봐, 지금. 26년이나 27년 뭐 해주면 훨씬 더 폭을 좀 넓혀주면 좋을 텐데. 1년 반 남았어요, 지금. 좀 이 취득하는 거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방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물량을 좀 단기적으로 빨리 해소하겠다는 의지죠. 이게. 그렇죠. 막 15,000 막 넘어가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대요. 양도세, 종부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비아파트 문제랑은 약간 틀린 거죠. 비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없어요.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한 채가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 예를 들어서 이걸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취득가의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준공업 미분양 주택인데 이것도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또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따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셔야지 되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이런 걸 구입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해주겠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살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런 혜택을 줬어요. 대표님이라면 지방에 1주택을 더 취득하시겠습니까?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안에서도 좀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지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인식이 이게 대표님 봐보세요. 25년 12월 말까지인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말이에요. 네. 지방에 미분양을 사래요. 지방에 멀쩡한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광역시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위치 좋은데 아니면 안 팔리겠지 나머지는. 그죠? 네. 안 팔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분양 주택이 만세대라면 그중에 인기 있는 지금 누가 봐도 괜찮은 것들 한 10분의 1 정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공급을 늘려서 이 주택을 소진시키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왜냐면 이미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방 가서 미분양을 하나 더 사래요. 그러면 혜택을 주겠대요.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와 비슷한 정책을 한번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주어서 그게 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제 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꼭 서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부산에 내가 사는데 부산에 내가 1주택이 있는데 부산에 미분양이 났는데 이 주택을 사면 비과세를 해주겠대. 두 개 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끝이 나는데, 자, 이제 기대 효과를 써놨어요. 이제 국가에서. 자, 기대 효과를 보면, 야, 양질의 우량 주택. 자, 21만 호예요. 양질의 주택. 자, 그리고 여기 신규 택지, 토지 효율성 높이고 신축을 매입하고, 야, 무제한 신축을 매입하겠대요. 수도권에 21만 호. 자, 오늘의 총평 한번 해주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단은 국민 선호도 높은 입지 주택 21만 호 추가 공급, 뭐 말이야 31만 호, 41만 호 가능하다. 그런데 일단 신규 택지에서 8만 호는 발굴하겠다는 거야. 발굴.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택지를 한번 발굴해볼게. 언제 지어질지 몰라요, 지금. 상기 신도시처럼.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수도권에 2만 호를 추가적으로 확대해야겠다. 이것도 말 그대로 발굴하겠다라는 거고. 신축 매입 11만 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아파트에 대해서 신축 매입 11만 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1만 호 집도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완전 외곽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 신축 매입, 신축을 뭐 지어야지 공급을 해야지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10분의 1 토막 났다 지금. 신축 매입 물량 자체가. 그리고 그것도 10분의 1 토막이라는 통계 자체가 2023년 기준이고요. 2023년도는 10분의 1 토막도 아닙니다. 아예 공급 자체가 지금 무방비인 상태에서 무슨 신축 매입을 하겠다라는 건지. 서울 현실적으로 힘들고 수도권 21만 호 추가 공급은 뭐 여러 가지 뭐 신규 택지라든가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다 합해 갖고 지금 아까 얘기한 내용들을 다 합해서 21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저는 이걸 한 거예요. 공급의 개수, 숫자만 늘리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대표님. 자, 이제 총평은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이 대책을 보고 투자에 또 우리가 조언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맨 앞에 출발할 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를 빵 때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억 이하의 신축 주택들, 소형 주택들, 비아파트에 대한 혜택들을 줬단 말이죠. 이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어쨌든 앞에서 속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제도를 줄여버리고 정책을 줄여버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재개발 쪽은 다 비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 진입을 어떻게 판단해서 하반기와 이거 진짜 25년이 자꾸 입에 익어버렸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25년 12월 말이면 이 혜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으로 다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재개발 진입이라던가
재건축 진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인생에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줄 때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서 내 걸 화시킬 수 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는 다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고, 글쎄요, 이거 이상 더 앞으로 어떤 혜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상 더 좋은 혜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어쨌거나 주어진 혜택, 그리고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혜택들이 있잖아요. 2025년 12월 말까지 지어진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뭐 주택수 산정 제외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조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발판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의 속도가 당연히 빠른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만 한번 얘기해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까지 모아타운이 한 30곳 이상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30곳이 넘는 구역 지정이 됐는데요. 이 30곳이 넘는 42곳인가 구역 지정이 됐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30-40곳 이상의 모아타운 구역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무려 18곳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아타운이 생긴 지 2년 만에 이주까지 다 끝나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데 여기에다가 불을 지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는 항상 길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성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 전체적인 투자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전고점 대비 거의 100%, 120%까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액 투자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개발 재건축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재건축보다는 현실적으로 재개발 쪽에 현실화돼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쪽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한강변이라든가 서울역 주변이라든가 뭐 성동구라든가 뭐 광진구라든가 동작구 이런 지역에 인기 있는 지역에 재개발 초기 투자 이런 매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하는 타이밍이 2025년 12월 말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어떤 분은 또 부자가 될 거고 어떤 분은 제자리로 계속해서 제자리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는 한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야, 멋있다. 그죠? 시청자분들이 그럼 부자가 되시려면 또 우리 대표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 있죠. 그죠? 저희가 이제 저와 부대표와 그리고 김영관 이사 셋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또 정보력이 많은 내용들을 갖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항상 뭐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약이 빨리빨리 차기 때문에 지금 전화하시면 세미나를 못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모두 부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